부모보다 가난한 유일한 세대라고 불리는 MZ세대. 지금 20대가 저축을 통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려면 자그마치 100년이 걸린다는데 월급만 모아서는 내 집 마련은커녕 치솟는 물가 상승률과 전세 자금 조달에도 숨이 차는 요즘. 이러다가는 다 죽어. 똑똑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경제 전문가 교수님을 모셨다. 지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 여러분, 아나운서 권지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우리 20, 30대 사이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열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흐름을 알고 투자한다기보다는 몰빵이나 단타 같은 소위 말하는 한방을 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 오늘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홍춘욱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학우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수 일을 하고 있는 홍춘욱이고요. 저는 금리나 환율, 주가와 같은 경제 핵심 변수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해왔었고요. 이제 이 지식들을 살려서 여러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경제 그리고 여러 자산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교수님이랑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공부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아이도 키우고 집장만 하고 이러는 게 다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약간 이제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는데 도대체 왜 노후 설계라는 게 어려워진 건가요? 일단 성장률이 둔화된 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저성장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게 되는데요. 성장률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경제를 또 공부하고 또는 지식을 쌓고 이래야 되니까 네. 이건 이제 직장을 찾게 되고 갖게 되는 시기들이 늦어지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경제 전체가 좀 이제 노후화되고 노령화되고 또는 저성장의 경제로 가면 갈수록 물가가 오르기 어렵고 금리도 높아지기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는 10%, 20%의 고금리로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면 금방금방 재산이 불어나는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제로금리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저축에 낙도 없고 돈도 쌓이는 재미도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악순환에 빠져드는 게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축하는 재미가 없어요. TV를 틀어도 항상 저금리 시대다 이런 맞습니다. 우울한 얘기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교수님의 저서이기도 한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에서 약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과거의 어느 때를 되풀이하는 건가요? 특정 시기를 선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1918년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간기라고 불리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시기 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에 벌어졌던 어떤 저성장 시기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간기는 왜 비슷하냐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쟁의 폐허 속에 아주 심각한 전염병, 스페인 독감이 돌았어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도는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마음 사이가 어떻게 되냐면 저 멀리서 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렸다.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끌려간 나머지 이렇게 됐다라는 생각들 속에서 사람들이 조금 폐쇄적이고 무역을 하지 않으면 이동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는데 최근 미국이랑 중국 같은 거대 경제 강국들의 사이가 안 좋은 거 보면 이때랑도 참 비슷한 것 같고요. 또 2008년, 2009년 이후의 시기랑도 비슷한 면이 뭐냐면 폐허, 경제 불황의 시기를 갖다 이겨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은 일단 돈으로 다 덮어버리고 경제는 회복되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는 좀 은폐돼 있고 특히 나라들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제 다시 부각될지 모르는 불안한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또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역사 흐름 속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도 좀 파악을 하고 또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가 반복되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원신 심리로 저희들이 좀 부르는 충동 또는 어떤 공포에 대한 어떤 패닉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공부를 좀 하면 좋은데 공부 안 하고 잊어버리고 또 오겠어?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재현될 때마다 또 새로운 사태를 만나는 것처럼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공포에 질리는 이런 요인들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마음의 심리 공부,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업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도 과거를 조명함으로써 현재를 발견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건데 돈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자산 또는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면 지식을 왜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멘탈을 바로 잡아서 자기에게 오는 운을 잡아야 되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멘탈이 형성되는데 반대로 공부 좀 안 하고 패닉에 빠지고 또 자기한테 운이 왔더라도 금방 그걸 매도해 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점점 이 사람의 멘탈이 저희들 표현으로는 두부 멘탈이 되는, 그 과정에서 악순환을 겪으면서 인생 자체에 있어서도 대단히 어렵고 특히 노년에 고난을, 빈곤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들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런 말이 이럴 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분들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경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막 경제 공부에 눈을 뜨는 학우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운, 멘탈, 지식 이 셋은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형성하는 방법은 일단 저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로마를 만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경제 공부 또는 역사에 대한 공부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면서 멘탈을 잡아나가고, 멘탈을 잡아나가는 과정은 별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네.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과거의 어떤 국면과 닮았고 또 다른 점은 어딜까? 이런 멘탈을 가지게 되다 보면 자연히 인내심을 가지게 되며 결국 운을 자기 것으로 돌리면서 점점 더 확률 높은 투자의 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나간다 보면 멘탈도 다지고 운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성공적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도움드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경제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내 자산을 지키고 또 불릴 수 있는 희망도 생기는 법이겠죠.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학우분들도 미래를 대비해서 꾸준히 경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